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계속해서 물밑 작업으로 평화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쟁을 빨리 끝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요구, 국제적인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있고요. 러시아는 러시아 내부에서 아주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왕 칼을 빼들었는데 어떻게든 뭐라도 해야 된다라는 강경파가 있고, 대신에 또 왜 러시아가 이렇게까지 피를 흘려야 되느냐? 전쟁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우리 러시아 국민들 아무도 죽지 않았을 텐데 지금 전쟁에 참여했다가 15,000명이나 되는 러시아 군사들이 사망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러시아 내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반대, 반감 이런 여론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러시아는 지금 좀 복잡한 사정으로 좀 치달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저희 월남 전쟁 벌어졌을 때,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참여했을 때에도 비슷한 상황들이 벌어졌었죠. 국내에서 시끄러워지니까 반전 시위가 일어나고 반전 운동이 크게 일어나면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그 전쟁을 제대로 끝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러시아도 그런 지금 국내에서 지금 상황이 좀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서방 세계에서 계속 무기를 지원해줘서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은 이게 무작정 오래 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고립되어져 있는 도시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서 이제 각종 전쟁의 직접 피해자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지금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그리고 아까 앞서 보도에서 이야기해드렸던 부분들 중에 이 나치주의자들이 극성을 부리는 부분, 그들이 전과를 올리고 기가 살면 살수록 전쟁이 끝난 뒤에 우크라이나의 운명은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정부 내에서는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쨌든 양쪽의 결론은 빨리 전쟁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건 분명하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당사자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서 협상을 마무리를 지어야, 그래야 내가 푸틴한테 안 죽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 욕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테니까요. 잘했구나 칭찬받을 상황이 아니라 욕먹지 않을 상황을 고려하면서 협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괴로운 일일 건데, 그런데 이 협상 자리에 나왔던 사람들이 회의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눈이 뻘개지고 고통스러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이 정기적인 간격으로 계속해서 오고, 얼굴과 손 이런 피부가 마치 피부를 벗겨내는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이 지금 막 나타나서, 그래서 지금 급하게 치료를 받게 됐다. 이 사람들을 치료한 의료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독극물에 중독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화학물질이나 생물학적 제재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전자기 방사선 공격의 결과일 가능성이 있다. 이걸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 이야기를 전해 주었는데요. 푸틴의 주요 반대파들은 자신들이 러시아 요원들의 손에 의해서 독살당했다고 주장하는 여러 사례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알렉세이 나발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죠. 잠시 독일로 피했다가 러시아로 들어갔는데 그때 독극물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었고요. 결과적으로 신경작용제 노비초크라는 신경작용제를 사용을 했었다. 이 노비초크 무서운 거다. 이제 그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독극물이 이제 그때 처음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졌던 그런 겁니다. 갑자기 또 북한 생각이 나네요. 김정남. 독극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독극물이 지금 과연 러시아 측에서 쓴 거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근데 의심은 지금 러시아의 강경파가 이 독극물을 써서 평화회담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쪽으로 지금 의심의 눈길이 지금 쏟아지고 있기는 합니다. 현재 상황은. 근데 이제 사실이 무엇인지는 지금 어느 누구도 섣불리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루스템 우메로프라는 국회의원인데, 이 루스템 우메로프가 나섰다고 하는데, 둘 다 지금 상황이 매우 목숨은 당연히 목숨이 위험한 그 위기는 지금 넘기기는 했는데 상태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 쪽에서 아브라모비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억만장자 사업가인데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요트 이런 것들이 지금 서방 세계에서 러시아 제재하면서 다 압류되고 뭐 이렇게 막 재산이 동결되고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직접 협상에 나서게 되고 젤렌스키 대통령하고도 직접 면담을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젤렌스키가 직접 쓴 친필 서한을 푸틴 대통령한테 전달을 해준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푸틴도 그렇고 젤렌스키도 그렇고 이 전쟁을 빨리 끝내자라는 기본적인 생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만 내용이 문제인 거죠. 지금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입장에서는 단 하나의 전리품도 없이 그냥 물러설 수는 없는 그런 입장이 돼버린 것이고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이걸 그냥 다 내줄 수는 없는 그리고 얼마든지 우리는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킬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지금 기가 살아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는 않을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든 젤렌스키가 이렇게 자기가 쓴 편지를 푸틴한테 전달해 주도록 이 사람을 이용을 하면서 이 아브라모비치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다가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젤렌스키를 도와서 평화 협상을 진행해 주는 채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제재를 풀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제재 명단에 원래 올려놨었다가 다 풀어줬고요. 지금 서방 세계에서도 압류했던 요트 이런 거 다 다시 돌려주고 지금 뭐 경제 활동할 수 있게끔 다 풀어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 특히 강경파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이 아브라모비치가 서방 세계 사람들하고 이렇게 꿍짝꿍짝 하더니 지는 제재로부터 풀려나고 혜택을 다 받는구나. 이거 러시아를 배반하는 배반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봤을 수 있습니다. 강경파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평화협상은 한쪽으로 기훈협상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거 깨야 된다라고 강경파 쪽에서 밀고 나왔을 가능성이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다. 하지만 정확한 사실은 현재 알 수는 없는 상태. 이 정도까지 제가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